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가못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못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아보신 적 있나요? 시트러스 향기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가 바로 이 버가못의 향기이거든요. 물론 다른 시트러스 향기들도요. 그 특유의 상큼한 향이요. 기분을 확 업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버가못은 그런 상큼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 중후하다고 해야 될까요? 살짝은 무게감이 있는 오묘한 향기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시트러스 향기가 정말 상큼발랄한 소녀 같은 느낌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버가못의 향기는 거기에 살짝의 무게감을 더해줘서 뭔가 세련된 느낌?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좀 이렇게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중후하다고 하면 좀 너무 칙칙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칙칙함을 싹 뺀 중후함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 느낌이 이 버가못의 향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향기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럼 이 오묘한 매력을 지닌 버가못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가못이 도대체 어떤 식물인지 어떤 유래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로 추출하는 이 버가못 은요, 과일이에요.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일단 이 보타니컬 네임, 식물학명은 시트러스 버가미아 리소 앤 포이트예요. 이 보타니컬 네임을 기억해 두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아로마 세라피스트가 아니어도요. 소비자로서 질 좋은 제품, 정확한 제품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에센셜 오일에서요. 우리가 내가 사고자 하는 바로 그 에센셜 오일이요. 정확한 그 제품을 사기 위해서는요. 버가못이라는 이 일반적인 명칭도 물론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에센셜 오일의 라벨에 보면은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이탈릭체로 써있는 이 식물학명이 있어요. 보타니컬 네임이요. 이게 바로 에센셜 오일, 내가 원하는 그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그 식물학명이 맞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해야지 정확하게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타니컬 네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버가못,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버가못 같은 경우는요, 사실 보타니컬 네임이 이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질을 다뤘거든요. 다른 클래스에서 바질을 다루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바질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이제 어느 지역에서 자라는지 어느 대륙이나 어느 나라에서 자라는지에 따라서 이 식물의 화학 성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심지어는 식물의 그 외관상의 차이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똑같은 바질이라고 해도요. 식물학명을 보면은 그 식물학명이 달라요. 그리고 이 식물학명에 따라서 어떤 바질 에센셜 오일은 그 독성 성분이 강한 에센셜 오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바질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식물학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에센셜 오일들을 배우게 될 텐데 특히 이 보타니컬 네임이 정말 다양한 것 중에 하나가 유칼립투스거든요. 유칼립투스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되게 익숙한 향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이 칼칼할 때 먹는 사탕 종류들 있죠. 거기에도 가장 많이 쓰는 향이 유칼립투스 향이거든요. 그래서 유칼립투스 향이 뭐지? 궁금해 하시다가도요. 이 향을 딱 맡아보면 이게 유칼립투스 향이었어? 바로 이런 향기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향을 맡으면 향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 겉에 에센셜 오일 그 겉에 라벨에도요 유칼립투스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그 유칼립투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갈라지고 그 종류별로 하는 작용들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전성의 정도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항상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일 먼저 이 보타니컬 네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고 계세요. 당신이 전문가이든 소비자이든 이거는 필수 정보예요. 그리고 이 버가못은요, 그러니까 시트러스니까 그 버가못 나무에 달린 열매에서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도 그렇고 레몬도 그렇고 이런 시트러스 계열은요, 다 그 운향과라고 하는 이 과에 속하게 돼요. 이 과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이 식물의 족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에 속하고 그 종 중에서 이제 속이 몇 개로 나뉘어서 어떤 속에 속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과 패밀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운향과에 속하는 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버가못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가못 열매 자체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무역이 되게 활발해지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어떤 것이든 쉽게 우리의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임이 버가못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로 봤을 때는요. 버가못이 라임처럼 초록색의 시트러스거든요. 근데 이 라임이랑 똑같아요. 딱 보면은.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라임은 매끈하잖아요. 레몬처럼요. 색깔만 다르고. 근데 이 버가못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요. 근데 얘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레몬이랑 비터 오렌지는요, 스윗 오렌지, 달콤한 오렌지, 우리가 먹는 오렌지 있죠. 스윗 오렌지가 있고, 쓴 오렌지가 있어요. 비터 오렌지인데, 이 버가못은 레몬이랑 쓴 오렌지요. 비터 오렌지가 교배되어서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버가못 안에 레몬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그런 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 가지는 그런 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공유하는 대표적인 기능은요, 소화 기능이에요. 네,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리프레시 기능이에요. 네,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거, 감정을 전환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그 시트러스,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화학 성분의 조성에 따라서, 그 레몬은 레몬대로, 오렌지는 오렌지대로, 버가못은 버가못대로, 저마다의 특유의 그런 효과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에 원래는요 이 자를 처음 만들 때는 버가못 사진을 딱 갖다 놨는데요 이것 때문에 여기다 지도를 가져다 놨어요. 버가못 사진은 다른 데서 또 보여드려도 되는데 이 지도를 여기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버가못이 지금은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주로 그러니까 원산지라고 하는 곳이죠. 이 식물이 다른 데로 퍼져나가서 재배되기 전에 원래부터 서식하던 지역이요. 거기가 바로 이탈리아의 칼라브리아 지방이래요. 근데 이 칼라브리아 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여행지는 아니기에 여기가 어딘지 같이 보려고 이 지도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있죠. 이탈리아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이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거의 남단 쪽에 남쪽의 끝에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버가못이 서식하는 원산지예요. 예, 버가못 트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버가못 나무가 자라는 원산지입니다.
이거 버가못은요, 이 버가못뿐만 아니라 모든 시트러스 계열 열매에서, 과일에서, 시트러스 과일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은요, 콜드 익스프레션이라는, 우리말로는 냉압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추출법을 써서 추출을 하게 돼요. 어디에서요? 과일 껍질에서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사실 이 시트러스 과일이 손에 들어오면요, 껍질을 까서 껍질은 버리고 그 과육만 먹잖아요. 그걸 그냥 먹거나 아니면 주스, 즙을 짜서 먹거나 그런 식으로 그 알맹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 껍질은 사실 쓸모없는 거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껍질에서 에센셜 오일은 추출이 됩니다. 여기 옆에 그림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 에센셜 오일이 껍질에 어디에 있는지 그림으로 너무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껍질이에요. 네, 버가못 껍질이에요. 버가못뿐만 아니라 뭐 오렌지 껍질, 레몬 껍질도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귤 껍질도 그렇고요. 두께만 좀 차이가 나는 것뿐이죠.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세포 조직들이 쫙 들어차 있는데, 벽돌처럼 이렇게 짜임새 있게 들어차 있는데 중간에 커다란 방이 하나 있어요. 구멍처럼 생긴 게 이게 방이거든요. 커다란 주머니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일 글랜드라고 불러요. 글랜드라는 거는 우리 신체의 해부학적인 구조 설명할 때도 글랜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할 때 그 선 있죠. 그게 글랜드예요. 이 글랜드는요, 무언가가 고여있는, 그 샘물처럼 고여있는 공간을 글랜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일 글랜드니까 뭐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그 부분이에요. 식물에 정수가 담겨진, 그 오일 성분이 담겨진 핵심적인 오일 성분이 바로 이 주머니 안에, 이 방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요 안에 있는 그 에센셜 오일 성분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 빨대를 꽂으면 될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 구조이기 때문에 빨대를 꽂아서 될 일이 아니죠. 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추출하는 방법은 그 껍질을 으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꾹꾹 짜가지고 이 기름 주머니가 터져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냉압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버가못 과일을 나무에서 이제 다 따요. 그 다음에 얘를 깨끗하게 한번 세척을 하겠죠? 세척을 하고 나서 기계에 넣으면 그 기계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껍질을 까는 거예요. 네, 우리 그 과일 알맹이 먹을 때 껍질 까잖아요. 그것처럼. 껍질을 까서 알맹이는요, 뭐 주스로 만들든 아니면은 잼을 만들든 그런 재료로 이제 분리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껍질만 가지고 냉압착법이니까요.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거를 꾹 눌러주는 거예요. 압력을 가해서 꾹 눌러줘서 짜는 거죠. 이 오일 글랜드 안에 있는 오일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꾹 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일을 분리해내는 게 냉압착법입니다. 이 품질 좋은 버가못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버가못을 수확하는, 이 열매를 수확하는 가장 좋은 시기가 12월에서 3월이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지도에서 봤을 때 이 버가못이 생산되는 지역이 상당히 남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겨울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쪽 지역에서 12월과 3월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수확한 버가못으로 이 에센셜 오일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보통 껍질 200에서 250kg당 1kg의 오일이 추출이 된다고 해요. 네,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요,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이 가장 가격이 저렴한 오일에 속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요, 이 추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껍질 말고 그 알맹이조차도 돈이 되잖아요. 네,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들이죠. 주스를 만들든 잼을 만들든 특히 이 버가못 같은 경우는 잼을 만들어서 많이 먹는다고 해요. 이쪽 지역, 유럽 지역의 사람들은요. 뭐 오렌지 에센셜 오일 추출할 때는 그 과육으로 오렌지 주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센셜 오일 말고도 또 다른 그 생산적인 그런 가치가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동시에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나무에 과일이 열리는 게 꽃이 피어서 그 꽃을 채취하는 양이랑 과일을 채취하는 양이랑 어떤 게 더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과일의 무게가 훨씬 더 많이 나가겠죠. 양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의 가격이 다른 에센셜 오일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버가못은 다른 오렌지나 아니면 만다린이나 뭐 이런 것보다 조금 더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네,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추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 버가못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안전한 오일이에요. 피부 자극이 없는 에센셜 오일인데 대신에요.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이 이 광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포토 센서티버티, 그러니까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화장품 중에서도요, 그 미백 효과가 있는 화장품들의 그 성분들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밤에 주로 나이트 크림이나 나이트 케어로 사용하라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같은 이유예요. 근데 이 버가못에서 광감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빛에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쿼마린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쿼마린이라는 성분을 제거한 상태로요. 이 풀이라는 건 이 성분을 뺐다는 거죠. 이 성분을 제거한 상태로 에센셜 오일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버가못 옆에 대문자로 FC, F라고 써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게 되신다면 혹은 가지고 계시다면 이거는요, 광감성 성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햇볕에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버가못 에센셜 오일에 이 글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빛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이 버가못 에센셜 오일을 빛에 노출되는, 겉으로 노출되는 피부 부위 있죠.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팔다리 같은 데도 해당이 되겠죠. 이런 부분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네, 이거 말고는 다른 부분에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버가못이라는 영어 발음이라서요. 이게 버가못이라고 하기도 하고 베르가못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아마 베르가못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름의 유래가 되는 도시의 풍경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 사진 보니까 너무너무 여행이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진짜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진인데요. 바로 이 도시가 버가못 혹은 베르가못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는 도시입니다. 이 이름에 대한 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도시예요. 이 도시 이름이 베르가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버가못, 베르가못의 이름이 유래되었다라는 게 유력한 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버가몬 열매가 생산되는 이 나무가 있는 주요 지역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베르가모 지역, 이 지역은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설이 있어요. 이거는 터키어에서 유래한 거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제가 이 터키어를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겠지만 베르아르무드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비슷하죠. 베이아르무드. 네. 여기에서 버가모, 베르가못이라는 이름이 파생되어 나온 거다라는 설이 또 유력한 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터키어 베이아르무드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배의 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유력한 설로 보이시나요? 버가못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버가못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가못 에센셜 오일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요. 정신신경 면역 작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신신경 면역 작용? 말 그대로, 네, 이 단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신적인 그런 부분, 정신건강 부분에도 작용을 하고요. 신경계에도 작용을 하고 면역계에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각각 따로따로 작용을 한다고 하면 되지. 왜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쭉 이어서 써놨을까요? 정신신경 면역작용. 그냥 정신계통작용, 신경계통작용, 면역계통작용 이렇게 다른 것들 다 그렇게 살펴보잖아요. 근데 왜 이거는 이렇게 쭉 붙여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뭔가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걸까요? 사실 특별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물론 에센셜 오일뿐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작용을 이제 연구할 때 그 관점이요. 호흡기 계통 따로, 심장 계통 따로, 그리고 뭐 신경계는 신경계 따로. 물론 이들이 서로 온몸의 순환을 통해서 연결되기는 하지만요. 각각의 그 기능과 문제들에 대해서 따로따로 떼어서 주로 살펴봤어요. 근데 보니까 얘네들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혹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요, 서로 강력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게 쏙쏙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우울증이나 자폐 같은 질환이 장 속에 어떤 미생물이 살고 있느냐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장 뇌축, 영어로 brain gut axis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연구 결과 밝혀진 대표적인 거거든요. 우리 장 속에는요,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좋은 세균도 살고 있고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세균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장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몸에 좋은 세균이잖아요. 이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유해균이 많이 사느냐, 유산균이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유해균 중에서도 어떤 유해균들이 주로 장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폐와도 관련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존재해요. 네. 결국은 장 건강이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연구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뇌와 장의 연결은요. 주류 의학에서도 이거 정설로 이미 받아들여져서 그쪽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장과 뇌만 연결되고 끝일까요? 이 장에 어떤 세균이 살고 있느냐, 좋은 세균이 많이 사느냐, 나쁜 세균이 많이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그 질병에 걸릴 확률이 큰 차이가 나게 되는 부분이, 연구에서 또 많이, 밝혀진 부분이 호흡기계예요. 호흡기 중에서도 특히 폐요. 장 속에 유해균들이 많이 살면 살수록 만성 폐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중요한 의학적 발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장과 뇌를 연결하는 거, 장과 폐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바로 면역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장의 세균의 분포가 어떤 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느냐가 우리의 그런 어떤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폐의 질환을 유발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또 그 면역 작용이 신경계통에 작용을 함으로써 어떤 정신건강 문제에도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밝혀지고 정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응용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버가못 에센셜 오일이요, 바로 우리 몸속에 이런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신경계통, 면역계통의 유기적인 연결고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우리가 알아챌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의 아주 작은 영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신, 신경, 면역작용에 상호 간의 소통에 뭔가 균형이 깨지거나 문제가 초래했을 때, 그 부분에서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효과를 가지는 에센셜 오일. 물론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버가못이 핵심적인 중요한 에센셜 오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